이슈 여러분께 분석해드리기 위해서 네 분 모셨습니다.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신지호 박사님, 그리고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강훈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심학봉 의원 얘기부터 해야죠. 그 7일 날인가요? 소위에서는 징계가 보류됐었는데 어떻게 또 금방 만장일치로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이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지명안이 가결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급물살을 타게 된 게 김무성 대표가 이제 새로운 그 방향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심학봉 의원하고 굉장히 친하다 이렇게 알려진 그 옆 지역구죠. 김천의 이철우 의원에게 당신이 심학봉 의원한테 찾아가서 그냥 국회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도록 좀 권고를 해라. 그래갖고 권고를 했는데 심학봉 의원이 검찰 수사가 나올 때까지는 자기 입장 표명을 보류하겠다고 사실상 그 김무성 대표의 제안을 거절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분을 껴안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을 껴안고 이분을 조금이라도 이분 편을 들어준다 하면은요, 총선이 7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오히려 이게 표가 붙는 게 아니라 표가 여러 가지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심학봉 의원을 껴안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졌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윤리위원회 징계심사 소위 전체 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절차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지금 국정감사 기간 중이니까 본회의는 아마 내달 한 10일 넘어서야 열릴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요, 새누리당 의원 중에 암만 무기명 투표를 하지만 심학봉 의원 이거에 대해 부표를 던질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심학봉 의원이 지금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뭐 자기 거취를 결정했다는 게 참 부적절한 게요. 예, 왜요? 지금 아니 검찰 수사는 지금 성폭행이 있었냐 없었냐 그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 좋다. 심학봉 의원 말대로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 간통이지 않습니까? 심학봉 의원 부인 다 들 거 아닙니까? 그럼 간통이면요. 지금 간통죄는 없지만은 엄청난 부도덕한 행위 아닙니까? 그것도 국회의원이 백주 대낮에. 그리고 국회 회의가 있는데 그것도 안 가고.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으면요. 얘는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게 아니고 내가 이 정도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다가 거기에 대해 자책을 하고 그만두는 게 맞죠. 왜 검찰 수사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본회의에 올라가서 의원직 제명되는 사태까지 가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로 그렇게까지 불명예스러운 상황들을 본인이 유발할까, 오히려 자진 사퇴하고 국회의장이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사실 이런 일은 개인의 윤리 문제로는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이전에 YS가 제명된 적이 정치적인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시에 이제 어떤 탄압에 의해서 본인이 물러나고 그게 훗날 이제 당시에 신민단 전체 의원들이 그만두는, 그리고 나서 부마 사태까지 이어지는 쭉 관계가 있었다면 지금 상황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본인의 개인의 문제, 더군다나 성폭행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명을 본인이 받아들이기보다는 먼저 사퇴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 투표로 가면 가결할 가능성이 그건 뭐 거의 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거의 여기 대변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못 여쭤보겠네 이거. 예. 그런데 말이에요. 검찰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검찰 수사 결과는 이제 경북청 성폭력 특별수사대에서는 일단 무혐의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지검에서 이제 베테랑 검사라는 성폭력 수사 전담 검사 여검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부부장급 검사 두 분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들리는 얘기는 뭐 어떤 그 기소냐 불기소냐 이걸 떠나서 과연 성폭행을 했는데 이게 중간에 설득이 돼서 진술이 번복이 된 거냐 아니냐, 이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굉장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지금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 그 유죄로 기소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 사안이더라고요. 그 정황이 너무 성폭행을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정황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때. 물론 그 이후에 뭐 진술을 번복했냐 이 문제는 있지만은, 왜냐하면 그 심학봉 의원이 뭐 나이가 50대인가요? 남자가 그 우리나라의 나이로 55세입니다. 호텔에 있는데 그 성인 여자가 호텔에 오라고 한다면 왜 가겠습니까? 오라고 할 때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여성은 전날 밤에 오라 그랬는데 밤에 호텔로 가기 싫어가지고 계속 안 갔다가 낮에 다시 오라 그러니까 밤에 안 갔으면 낮에도 안 가야죠. 어. 남자 혼자 있는 방에 왜 갑니까? 예. 왜 저한테 하십니까? 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야단을 맞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말이에요. 예. 18대 때 강용석 그 당시 의원이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그것 때문에 제명한. 근데 표결에 그때하고 붙여졌었죠. 지금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거를 언론에 비공개로 했어요. 예. 의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언론이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실시가 됐고요. 더군다나 강용석 그 일병 구하기에 그때 18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했던 김형호 의장이 나서가지고 강용석이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건 맞지만 그러면서 나중에 여기서 강용석한테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거기서 묘하게 분위기가 흘러가면서 국회의원들은 다 나름대로 조금씩 찝찝한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 부표가 많이 나와고 그때 부결이 됐는데 요번에는 김영호 그 당시 의장처럼 심학봉 의원을 위해서 공개 변론해 줄 사람이 없어요. 사안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훨씬 더 심하잖아요. 예. 그죠? 근데 그 국회 쪽에 있는 분이 이제 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은 강용석 변호사 전 의원하고는 틀리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와이프한테 이게 만약에 통과 안 되면 국회의원 부인들한테 박살이 난답니다. 이제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안이 완전히. 예, 좀 그래서 많이 사모님들, 다르죠. 국회의원 사모님들한테 아주 안 좋은 욕을 먹기 때문에 부인의 눈치를 봐서라도 통과될 것이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 그 얘기가 우스갯소리만으로는 안 들리더라고요. 그럼요. 아니, 네네. 그리고 강용석 의원도 물론 큰 실수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